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 우수정입니다. 오늘은요,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평가 미적분 분석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적분 선택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 같은 경우에 지금 등급컷도 좀 많이 저조하게 나오고, 사실은 결국 실력만큼 등급을 받아가는 거니까 어렵고 쉽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멘탈적인 부분이죠. 수능 시험장에서 국어? 진짜 국어도 작살 났던데, 선생님 보니까. 국어에서 멘탈 한번 흔들렸어. 괜찮아. 나 이과고 미적분이고, 나 수학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다다다다닥 수원수투에서 빠박 했다가 미적분에서 연타서로 빠박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얼마나 멘탈을 잘 회복을 하고 멘탈 회복을 못했다라면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보다 점수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 많이 어려웠고요. 결국 집에서 혼자 풀 때랑 시험 현장에서 그거를 풀었을 때 그 느끼는 바가 다른 거니까 선생님이 이번 수능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어차피 상대평가야. 내가 어려우면은 남들도 어려워. 괜찮아. 흔들리지 마. 이런 멘탈 관리가 이번 수능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다른 애들 다 못 풀겠다. 등급 때 어차피 낮아질 거야. 등급 컷은. 이런 생각을 했다라면, 관리만 잘했다라면 여러분들 등급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비 수험생분들 지금 선생님의 한 말 진짜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들. 시험 현장에서 만약에 어렵다라면, 어려운 불순으로 출제가 됐다라면 어차피 등급컷은 다 내려갑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두가 내려가니까 거기서 막 흔들리고 멘탈 못 잡고 막 울고 이러지 마시고 괜찮아. 다른 애들 다 어려워.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제대로 이 시간 안에 풀어내겠다, 해결해내겠다 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소리가 심했네요. 넘어가서요, 문항으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문항 전보입니다. 자, 수열의 극한, 미분, 적분인데요. 요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수열의 극한이 한 문제 딱 나왔죠? 한 문제 딱 나왔고요. 미분, 적분에서 이렇게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 좀 킬러 문제라고, 킬러 문제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킬러는 없었어. 아무튼. 그래서 30번, 28번이 그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조금 많이. 그리고 29번, 어때? 계산 힘들고요. 계산 힘들고. 27번 같은 경우까지도 한번 좀 포괄 시키면 좋긴 한데요. 27번도 어려웠죠. 27번, 28, 29, 30. 이렇게 네 문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등급을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던 문제들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28번과 30번이 유독 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서요, 문항 좀 코멘트 한번 보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함수 추론에 관한 문제였어요.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됐지? 맨날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못 풉니다. 뻔하지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뻔하게 나왔지만 어려운 형태의 문제였고요. 29번입니다. 등비급수와 절대값에 관한 소재예요. 자주 등장하는 구조고 평소 공부하려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이게 뭔가 이거 이과생들 자존심 같은데, 만약에 수열 이런 문제 틀리잖아? 그럼 자기가 못해서 틀린 게 아니래, 항상. 뭐라고 말해? 실수했어요. 계산인데, 이거 오래 걸려서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니까, 제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맨날 미분이랑 적분만 공부하지 마. 수열 파트도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고, 지금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 막 코멘트들이 있었잖아. 막 등비급수도 안 나오는 거 같고, 도형 문제도 안 나오는 거 같고, 그러면 너무 뻔했거든, 사실. 3월 모의고사 관점으로 넘어간다면 너무 뻔했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강의하는 학생들은 9월 이후에 선생님이 이거 엄청 시켰어요.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엄청 많이 시켰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적인 공부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조금만 냉정하게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려고 한번 해봐.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미분 적분 문제만 하지 마시고요. 수열 문제도 공부를 해라. 솔직히 어떻게 보면요, 시간 투자 대비 맞힐 가능성이 높은 거는요, 수열이에요. 어렵게 나온 세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10시간 투자해서 맞힐 가능성이 있는 거는 수열 문제지 미분이랑 적분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냐면 미분 적분은 너무나도 좀 힘들잖아. 어렵고 여러분들이 잘 읽고 공부할 양도 많고 이해하기 한 문제 한 문제 넘어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29번 문제를 너무 수열 파트를 좀 방관하고 방치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관하고 방치하지 않았어, 나 열심히 풀었더라도 시간을
조금 많이 허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번 같은 문제는요, 접선과 변곡 접선. 이제 이 변곡 접선이라는 소재도 이제 수능에 좀 등장을 하네요. 변곡 접선에 관한 내용이었고, 사실 이 30번 소재 같은 경우에는 9월 모의고사, 지금 2024학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9월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좀 비슷한 느낌은 있었죠. 비슷한 느낌은. 그래서 변곡 접선에 관한 내용이었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28번이랑 30번 문제를 해설을 할 거고요. 그럼 29번은요. 27번도 어렵다면서요. 그거는 마더톤 교재. 어차피 우리 다 전수 촬영하잖아요. 다 전수 촬영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번, 30번 문제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습니다. 연속이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x축보다 다 위에 있거나 만나거나 이 정도만 된다는 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 fx는 마이너스 4x2의 4x제곱승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잠깐만. 자,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fx는 대놓고 알려줬네요. 근데 그 형태를 보니까 뭐가 하고 싶어져야 돼요? 적분하고 싶어져야죠. 이거 딱 봐도 무슨 적분입니까?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치환적분 이따가 아마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우리가 적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 2개가 나왔대. 그리고 방정식의 두 실근 중 작은 값을 gt, 큰 값을 ht라고 한대요. 두 함수 g랑 h는요,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이 gt 플러스 ht는 k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인테그랄 0에서 7까지 적분시키네요. 2의 4승 빼기 1이 나온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x가 0보다 작다의 함수를 알지 0부터 7까지의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때 f8분의 f9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요, fx는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면서 x축보다 아랫부분은 없어야 돼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fx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4x 곱하기 2의 4x제곱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 그래프를 한번 봐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y는 t 그어서 교점 찾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면 뭐 미분 안 하더라도 얘는 그리면 그립니다. f'x는 마이너스 4, 2의 4x제곱승. 그리고 8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x 곱하기 8x 곱하기 2의 4x제곱승 이런 식이 될 거고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4x제곱승으로 묶어버리니까 1 플러스 8x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뭐가 됩니까? 얘 무조건 양수잖아. 최소값이 1이니까 f'x는 무조건 0보다 작겠구나.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다 범위에서 fx는 무슨 함수인 거예요? 감소함수인 거죠. 자, 그럼 그래프를 쫙 봤을 때 이렇게 왔겠네. 맞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얼마? 0이 되겠죠. 0 대입하니까 0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가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데? 빵꾸가 뚫려 있어야 되는데 연속함수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빵꾸는 뚫려 있지 않겠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얘 0을 기준으로 우리는 오른쪽에서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가 있냐?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럼 생각을 해봐. 자, 모든 양수 t니까 t를 아무데나 막 그어도 교점은 2개만 나와야 돼. 근데 왼쪽에서 이미 뭐가 나왔어요? 왼쪽에서 한 명이 나왔어요. 그럼 오른쪽에서도 몇 명밖에 안 나와야 되고요. 한 명밖에 안 나와야 돼. 오른쪽에서 무슨 대응이 돼야 된다? 오른쪽만 봤을 때 0보다 크다 해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그러면서 t를 아무데나 그어도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 1대1 대응이야? x축보다 아래는 또 가면 안 돼. 아, 여기에서 무슨 함수? 증가하는 함수의 형태가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1대1 대응인 함수로. 그래서 뭐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놔두고요. 자, 그때 여기서 생기는 교점이 하나 생겼을 거고, 그때 교점을 뭐라고 한다? HT라고 한다. 여기에 뭐가 있고? GT가 있고. 자, 그럼 그 녀석에 대한 내용으로 가면요. 두 함수 G랑 H는요,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이 GT 플러스 HT가요, K가 돼야 된대. 이 GT 플러스 HT가 K? 그러면 이 GT 플러스 HT가 K인데, 요 녀석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야가 이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였습니다. Understand?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선생님은 얘를 조금 이항을 시켜서 가볼게요. 왜냐면 G는요, 그래도 정보를 우리가 뽑아내면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F를 아니까. 근데 H는 뽑아낼 게 없어. 그래서 얘를 HT라고 정리를 해봅시다. HT는 K-2GT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GT라는 건요, 0보다 작은 위치에 있으니까 요 GT는 음수거든. 그럼 마이너스 2GT라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GT는 잘 봐. 얘가 음수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마이너스 GT야. 맞아요? 길이로 접근하면 마이너스 GT가 되는 거지. HT는 K라는 상수를 기준으로 이 마이너스 2GT, 요 길이의 몇 배? 2배만큼 이동을 하면 HT가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K라는 값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가 0이잖아요. K라는 값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K라는 값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 걔 기준으로 2GT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K가 여기 정도에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다? 마이너스 2GT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K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K가 여기라는 보장 없잖아요, 선생님. K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일단은 키핑.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이걸 할 거야. 잘 봐요. 이 T가요, 모든 양수 T에 관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우극한을 볼게요. 0으로 갈 때 우극한 GT를요. 그럼 잘 봐요. 얘가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어차피 연속이니까 결국은 0에 쫙 선 그으면 되는 거 맞아요? 0에 선 쫙 그어봐. 그럼 얼마 나와? 0 나와요. 얘 얼마라고? 얘 0이라고, 0. 다시. 그럼 얘가 0이잖아. 그럼 걔가 얼마야? K가 돼야 된다고. H0은 누구다? K다. 그 말은 H0은 K다니까 선을 쫙 그었을 때 여기에 점이 찍혀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생긴다는 겁니다. 증가함수로서. 그럼 여기 사이 범위는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사이 범위는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사이에서는 직진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0보다 오른쪽에서는 증가함수가 돼야 된다고요.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은 사실 선생님이 잘못 말한 거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지만 증가함수가 돼야 된다고. 교점 2개 이상 나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3개 나오면 안 돼. 얘가 조금이라도 삐져나왔다가 내려가면 선 그었을 때 교점 4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아, 얘는 그냥 얼마? 0으로 쫙 갔던 형태다. 그래서 얘가 fx의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0보다 왼쪽만 알고 오른쪽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다.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아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좀 크게.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그때 0을 기준으로 뭐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대충 있었다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쫙 직진을 합니다. 어디까지? K까지. K까지 직진을 하고 여기에 T라는 선이 쫙 지나가는데 여기에 좌표가 뭐였고요? GT였고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요만큼의 길이가 뭐다? 마이너스 GT다라는 게 중요한 거였죠. 자, 그래서 K라는 값 묻고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2GT만큼 떨어지는 거였다고요. 마이너스 2GT만큼. 그때 얘의 값이 뭔 거야? HT였다. 그래서 함수가 대략적으로 여기서 증가함수로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이제 남은 힌트는 뭐밖에 없냐면 인테그랄 0에서 7까지 0에서 7까지 fx dx의 결과 요거밖에 없거든요. 힌트가. 그럼 0에서 7까지니까 7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fx의 그래프고요. 7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대략적으로 7이 어디 있다고 쳐볼까? 7이 여기에 7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7. 그럼 0부터 7까지니까 실제의 넓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K부터 7까지인 거 맞아요? 여기에서의 정적분 넓이가 2의 4승 빼기 1이 돼야 돼. 그럼 얘를 적분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엄청 힌트를 많이 갖고 온 것 같은데 막상 요 오른쪽에 함수식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냐고요. 못 세우잖아. 이거 못 세운다고 우리가 함수식을. 그러면 어떡하지? 아하. 요 녀석이랑 대응되는 반대쪽 함수로 가야 되겠다. 그럼 얘랑 대응되는 게 요런 식의 여기에 위치해 있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잘 봐라.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7-K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요 녀석의 절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의 길이는 2분의 7-K가 될 거고요. 좌표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의 좌표는. 요 좌표는 2분의 K-7이 좌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린 얘 넓이가 아니라 얘 넓이로 가는 거라고. 선생님, 근데 얘가 그래프가 다른데요? 괜찮아요. Y값은 같아요. 뭐만 늘어났어? 가로의 길이만 2배로 늘어났잖아. 그 말은 넓이도 2배 관계라는 거죠. 요 넓이랑 2배를 때리면 같아진다고. 가로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요거다. 인테그랄 0에서 7까지 fx dx라는 거는 결국은 인테그랄 2분의 k-7에서 0까지 fx dx를 한 녀석의 몇 배랑 같아? 2배를 때린 것과 같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얘 적분 한 개 얼마가 나오면 돼? 2의 4승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겠네요. 따라왔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 이제 계산하러 가봅시다. 자, 인테그랄 2분의 k-7에서 0까지 fx입니다. fx의 식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4x 곱하기 2의 4x 제곱이었어요. 그럼 얘 적분해야 되니까 무슨 적분할 거예요? 치환적분. 아까 처음부터 우리 치환적분 하고 싶었잖아요. 치환적분 때릴게요. 4x 제곱을 뭐라고 할까? k랑 t 다 써있네? 뭐 알파라고 잡을까요? 4x 제곱을 알파라고 잡으니까 8x dx가 d 알파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녀석을 보면 요 마이너스 4x고 여기 8x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d 알파라고 바꿔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요 2의 4x 제곱인데 2의 뭐가 되겠어요? 2의 알파 승이 되겠죠. 자, 0 대입하니까 얼마가 나오고요? 0이 나오고요. 2분의 k-7승이 여기에 미안해요. 여기 안 들어가죠? 대입해야죠. 그러면 4분의 4 지워지네?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가는 건? k-7에 제곱이 들어가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왔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얘를 적분을 때리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의 알파승 k-7의 제곱 0 이렇게 될 거고 우리 여기에 몇 배 있었냐? 2배 있었죠. 그럼 여기에 2배 다 때려놓자. 2배. 여기에도 2배. 그럼 2배 때니까 얘 마이너스 1로 그냥 가겠죠? 0 대입하니까 1. 그럼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k-7 빼니까 플러스 2의 k-7의 제곱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됐냐? 2의 4승 빼기 1이 나왔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제껴지고 결국 남아있는 건 뭡니까? k-7의 제곱이 얼마?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k-7의 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k의 값은 5 또는 9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5인지 9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9는 될 수가 없어요. 왜 9가 될 수 없냐? 자, 이거 처음 시작이 뭐였어? 태생이 0에서 7 요거였거든요. 그렇죠?
0에서 7까지였잖아요. 걔의 값이 2의 4승 마이너스 1이거든. 0부터 7까지였다고요. 근데 K가 9가 되려면 여기가 9가 되는 거 아니야? K가 9면은? 그럼 0에서 7까지의 넓이는 얼마가 나와? 0이 나오겠죠, 0이. 그래서 9가 될 수가 없습니다. K가 얼마? K가 5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의 값은 5가 나온다라는 거를 첫 번째 인테그랄 0에서 7까지 fx dx에서 찾아놨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로 가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F8이랑 F9 값을 찾아라 라는 거잖아. 그러면 F8이랑 F9를 결국은 요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냥 짤막하게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고. 뭐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 여기가 얼마? 5였고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 8, 두 번째 9일 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쫙 그은다라면 여기의 길이가 3이잖아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절반이니까 2분의 3이 돼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쫙 그으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고? 4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F8이라는 녀석은 우리 뭐라고 바꿀 수 있어? F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또 F의 9라는 녀석은 F의 마이너스 2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F8의 값 먼저 찾아줍시다. F8 어딨어? fx가 4x 2의 4x 제곱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6 나올 거고요. 2에 4분의 9입니다. 얘 제곱하면, 그쵸? 그러면 4랑 약분돼서 9승이라고 나올 거고요. F-2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8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2에 16, 2에 16승 나오겠죠. 따라서 얘 거꾸로니까 얘 하니까 어떻게 돼? 3분의 4 나올 거고요. 2에 7승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요. 선생님은 생각했을 때 미적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요 28번이지 않았나. 28번인 것 같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야. 0보다 오른쪽에서의 함수식을 내가 찾아야 되냐 안 찾아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왜냐면 인테그랄 0에서 7까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0보다 오른쪽의 함수식은 찾는 문제가 아니다. 오른쪽에 나온 거를 왼쪽으로 변형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얘가 비율이, 가로의 비율이 2배가 늘어났다는 건 넓이도 2배입니다. 근데 가로로 2배, 세로도 3배라면, 2배라면 4배가 되는 거야, 닮음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렸을 때 그 일정 비율에 따라서 넓이도 같이 변한다는 개념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모르면 아예 뭐 문제 풀기가 힘들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28번 어려웠고요. 여러분들 좀 멘탈이 와장창창창 흔들릴 수 있는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3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절대값이 붙어 있네요. 절대값 sin x, 코사인 x. 여기서 포기하는 분들 벌써 생기기 시작하고요. 뭐 중요하지 않고 양수 a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부른대요. 그때 hx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gt dt래요.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를 작은 수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로 an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6번째 그리고 2번째의 극대극소의 포인트를 구해봐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결국은 h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될 때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h'x가 fx 빼기 gx지 않겠냐. 그럼 요 녀석에 뭐가 바뀔 때? 부호가 바뀔 때, 한마디로 뭐가 되는 포인트 중에 0이 되는 포인트 중에 뭐가 변하는? 부호가 변하는, 증감 상태가 변하는 지점들을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G가 뭔데? F가 뭔데? 아, F는요, 요 녀석을 도함수로 갖고 있는 녀석이고요. G는요,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요,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아예 그냥 복구를 못할 정도로 될 수도 있는 형태의 문제고요. 뭐냐면 수식으로 푸는 거죠. 수식으로 풀면요, 뭐 풀면 풀리겠죠. 풀면 풀리겠지만 엄청난 지옥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프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 최근에도 나왔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몇 월인지 갑자기. 그래서 최근에도 쫙 해갖고 선 쫙 그어서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도함수를 통해서 F'을 통해서 F의 그래프의 함수 개형을 유추하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누구부터 그려야 됩니까? F'부터 그려야 되겠죠, 그래프를. 그래서 F'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X축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양수에서 봐요, 양수에서. 양수 A니까 오른쪽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0에서 출발을 했다라면 사인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입니다. 그래, 얘를 두 가지로 나눠서 식 한번 써볼까요? 얘가 뭘로 나왔다라면, 양수로 나왔다라면, 사인 X가 0보다 크다라면, 사인 코사인이 되니까 2분의 1 사인 2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왔나요? 사인 X가 0보다 작다라고 등호는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X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사인 X가 양수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니까 얘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0에서 파이까지 2파이까지 3파이 4파이 5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는 양수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따라가겠죠. 그럼 얘를 따라갈 거고 사인 2x잖아. 주기가 뭘로 바뀌어요? 주기가 파이로 바뀝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는 뭐가 됩니까? 주기는 파이가 되겠죠. 0에서 파이까지는 그냥 양수를 따를 거야? 하지만 주기는 뭘로 변하는데? 주기는 파이로 변해.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까지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가 0보다 작을 때가 파이에서 2파이까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x의 그래프는 그래프가 됐죠. 이렇게 갔겠죠.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됐겠다. 그럼 2파이에서 3파이는 다시 또 얘가 반복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또 얘가 반복되겠죠. 뭐 그 다음에 또 이런 식.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겠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때 얘가 누군데? 얘가 F'인데 그에 따른 누구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F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정확한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떠한 함수값도 안 알려줬거든요. 개형만 보자는 거야, 개형만. 자, 그러면 짜자자자잔 0일 때가 있었을 거라고. 0. 그럼 0일 때를 기준으로 뭐 합니까? 증가합니다. 증가. 그리고 그때 기울기 0으로 증가를 하다가 언제까지? 2분의 파이까지 증가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점선이 다 필요하겠네. 이 점선들이 필요할 거고. 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뭐 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요렇게 변곡점이 한 번 있겠죠? 여기 중간에. 그렇죠? 대칭점, 변곡점.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뭐 합니까?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감소합니다. 넓이는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까지 온다고. 그 다음에 파이에서 몇 파이까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가 되겠죠. 2분의 3파이까지 다시 또 뭐가 돼요? 또 감소합니다. 근데 이게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서 이런 식이 갈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 다시 또 뭐가 돼요? 증가되겠죠. 여기까지 오겠죠. 똑같은 넓이. 다시 한번 똑같은 넓이니까 여기서 요 라인 맞춰가지고 이런 식이 되겠다. 따라왔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부터 여기부터 보면은 사실은 여기부터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잖아요. 한 주기가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뭐 할 거고 감수 2번 때릴 거고 감수 2번 때릴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또 뭐가 될 거고 증가 1번 때릴 거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형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가 누구의 그래프?
얘가 F의 그래프다. 그럼 이 F의 그래프를 토대로 우리는 이제 완성을 지을 거야. 거의 다 풀었어요, 지금. 잘 봐요. H'이라는 건 F랑 G의 0이 되는 지점에서 부호가 변해야 되는 거였거든? 근데 G라는 게 뭐였냐면, 그때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야 돼요, 또. X는 A. 이거 포인트야. 얘 극값의 위치가 X는 A입니다. 다른 지점에서 0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 X는 A, A,FA인데 X는 A에서 극대 극소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한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A가 여기쯤에 있어요. 그럼 그때의 접선은 뭔데? 그때의 접선은 얘야. 그럼 잘 봐라. 우리는 F 빼기 G예요. 그럼 여기에 있다라면 X가 A라는 지점에서 좌우에서 무조건 누가 더 위에 있어? 직선이 위에 있거든. 증감 상태가 변했겠어? 얘 부호가 변했겠어? 안 변했겠죠? 마이너스니까. 그럼 얘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접선인데 접선을 그었더니 위아래 F가 있다가 F가 여기로 바뀌어버려야 되잖아. 접선을 그었는데 F랑 접선의 위치 관계가 변하려면 이 접선이 어디서 생겨야 된다는 겁니까? 변곡점에서 생겨야 된다는 거죠. 변곡접선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야? 얘죠, 얘. 첫 번째 접선, 얘. 변곡점. 두 번째, 요 녀석. A1, A2, A3, A4, A5, A6, A7 이렇게 생겼지. 근데 우리한테 뭐 구하래요? A6랑 A2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A1이 얘잖아요? 그럼 A2는 누굽니까? A2는 요 녀석입니다. 얘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잖아. 얘가 A2다. 그러면 2분의 파이랑 파이의 중점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A2 구했습니다. 자, A3, A4, A5, A6가 되겠죠. A6는 뭡니까? 그냥 쫙 올라가니까. A6는 2파이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A6는 2파이가 될 거고요. A2는 4분의 3파이가 나온다. 우리는 얘네 두 개를 뭐 하라고 돼 있고 빼라고 돼 있고 A6 빼기 A2를 구하니까 4분의 5파이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문제에서 뭐 하래요? 요 녀석이랑 파이분의 100을 곱하래요. 4분의 5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00을 때리니까 파이 제껴지고요. 25 곱하기 5니까 125가 나오는 거 찾아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막상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막 식이 길지 않아. 뭘로 푸니까? 그래프로. 근데 얘를 식으로 접근하면 내 생각에 와 이거 뭐 선생님도 못할 것 같은데 식으로는 잘. 그래서 그래프로 푸는 문제고 도함수를 토대로 원함수의 그래프 기형을 유추하는 형태의 문제가 요 근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었잖아. 막 선 긋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꼼꼼히 이해하면서 외워서가 아니라 이해하면서 접근을 했다라면 여러분들 잘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어려웠죠. 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앞에서 시간이라는 시간은 다 썼을 거예요. 그래서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예비 수험생들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 보면요 30번 문제 29 다 맞아요. 저 혼자 풀면은. 근데 그렇다고 시험 때 100점 맞으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시험 현장에서 제한된 시간도 있고 앞 과목과의 연계 아니면 현재 과목 안에서도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만 그 시험 현장에서는 못 풀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적으로 관리하는 거 꼭 좀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적분 선택자분들 진짜 고생 많았죠. 수원수투에서 한 방 맞았어. 괜찮아 미적분에서 복구해야지 했는데 미적분에서 계속 때리고 있어요. 쉴 틈을 안 줬어요. 그래서 미적분 총평은 어려웠다. 수원수투에 이어서 미적분까지 어려웠어? 와 뭐야 멘탈 나갔어. 요게 선생님의 총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 관리 시험 현장에서 만약에 너무 어렵다라면 나 공부 많이 했는데 너무 어렵다라면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다. 다른 애들도 못 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25였고 여러분 수능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